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요. 내일인 수요일의 경우 비가 오진 않지만 구름이 조금 끼어 있다고 합니다. 네, 화요일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에 현재 도미너스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또한 하락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단기 하락하며 9,500달러 선을 일시 반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CME의 1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죠 스큐마켓을 인용하면서 지난 21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12억 달러를 기록하며 12월 31일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불과 이제 3일 전인 18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인 13억에 근접한 바가 있는데요. 네, 현재 이 같은 하락으로 인한 여파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가격과 거래량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을 했던 즉 롱 포지션이 한화 약 280억 원 정도가 청산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하락으로 약 28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0달러 선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고 몇 시간 만에 10,000달러를 넘어섰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이상을 유지할 수가 없었는데 결정적인 저항에 따라 시장은 9,587달러까지 비트코인의 강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이 같은 하락은 비트코인 시장이 존재하는 높은 변동성을 다시 한번 재점화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하락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한화 약 280억 원 상당의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했다는 것이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에 이제 비추어 볼 때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을 움직임, 지진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276.94달러에서 265.55달러로 4.11%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록 이더리움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의 상관관계가 강하다지만 이더리움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가격 하락의 여파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갑의 주소수 또한 하락을 하더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얼마 전 6천만 태도의 발행 소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이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중 암호화폐에 대한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던 국가가 있는데 바로 러시아입니다. 네, 하지만 이 러시아 정부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각 정부기관이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다 합의를 했습니다. 20일 러시아 현진 언론 바자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연방보안국이죠. FSB와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일부 타협을 했습니다. 네, 그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고수해왔고 FSB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여왔었는데 양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합의를 본 사실은 드미트리 체르니센코 러시아 부총재가 이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 편지에는 이제 정부 내 회의를 거쳐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암호화폐와 법정 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FSB는 승인받은 이제 전문 운영 기관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루블 또는 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또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했거나 또 다른 화폐로 교환할 시에는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네, 러시아 정부 측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작년 2019년 6월 정도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입장을 선회하는가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네, 11월에는 이러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2021년에 비트코인을 몰수할 법안을 제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 멀스법의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알트코인들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한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이제 몰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서 자체 암호화폐 월렛 생성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맞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 워렌 버핏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긍정적이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나오게 되면 또 쓴소리 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 좋지는 못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는 이날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현재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앞서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가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낙찰받았으며 식사 자리에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었죠.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워렌 버핏은 이제 트론의 CEO 저스틴 선과의 만찬을 한 뒤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비평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지난 1월 저스틴 선과의 만찬 이후에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마음을 열지 않았죠. 네, CNBC의 진행자 베키 퀵과의 24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치 측면에서 0이다 이 말이죠. 네, 버핏은 암호화폐는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상황에서만 가치가 있다고 말해 피라미드식 계략을 연상케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이 본인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암호화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저스틴 선이 1BTC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폴드를 선물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거죠. 워렌 버핏은 자신이 죽은 뒤 사용할 수 있는 워렌 화폐라는 자신의 코인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제 가벼운 조커와 함께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지금 만찬 후에는 조금은 변화가 있을 줄로 보였던 워렌 버핏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언젠간 워렌 버핏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다, 비트코인을 샀다, 뭐 이러한 소식들 직접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하락으로 부정적인 소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이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관련하여 세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세 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 국토안보부는 암호화폐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무허가 자금 사업자를 식별한다는 것인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주 2021년도 이제 회계 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해당 예산안에 따르게 되면 대규모 현금 미 반입센터와 이제 암호화폐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해당 프로그램은 P2P 사이트 온라인 포럼 다크넷 마켓을 통해 활동하는 무허가 자금 사업자를 식별한다는 게 미디어의 측의 설명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오는 3월 24일 디지털 화폐 국내외 접근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국가안보 국제개발 및 통화정책소위원회가 오는 3월 24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접근법에 관한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청문회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에 관한 마지막 소식으로는 미 민주당 대선 후보 네바다 경선에서 샌더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에는 호재라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가 이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3차 경선인 네바다 코커스 즉 당원 대회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압승한 것은 비트코인에게 좋은 소식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샌더스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대부분의 기업의 탐욕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으며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고 달러와의 평가절하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 가치의 상승에 좋은 재료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많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네, 3월 24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로부터 디지털 화폐에 관한 청문회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때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 접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가 네바다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샌더스의 당선 시 비트코인의 호재다. 이 말은 이제 현재 샌더스의 정책 방안을 경제 정책을 비꼬는 말이죠. 네, 현재 이러한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샌더스의 경우는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미국 사회의 부를 재분배한다는 신념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방법으로 이제 부유층과 거대 기업을 겨냥한 이제 공약을 다수 내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말 시행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정책을 되돌리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35%였던 법인세를 21%로 낮추는 등 감세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제 이를 원상 복귀시키겠다 언급을 한 것이죠. 네, 하지만 샌더스가 설사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게 뻔하기 때문에 샌더스 대통령이 탄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네, 일단 네바다 경선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XRP 포함 메이저 탑 10 코인에 똑같은 액수를 투자하게 되면은 과연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네, 한번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 생각을 그대로 진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실험을 했는데 2020년 상위 메이저 탑 10 코인의 암호화폐 자산에 총 1000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2019년 실적은 1.7%밖에 이제 7%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네, 2019년 비트코인의 강세 실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그리 잘 작동되지 않았죠.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라이트코인과 같은 몇몇 알트코인, 특히 이제 BNB, 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수백 %나 급증을 했는데, 그러나 비트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은 작년에 약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더리움과 XRP는 대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이는 암호화폐 공간에서 다양화 전략을 고수하던 이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네, 레딧의 이제 한 유명한 사용자 조이 M4는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타당성을 판단하려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실험은 매년 초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등 시가총액 3위 10개 코인의 암호화폐에 각각 100달러씩 투자를 하는 건데 자금을 재조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투자 방법을 이름으로 치자면 게으른 인덱스 펀드라고 하네요. 네, 작년에 이 실험은 2019년에 투자한 알트코인이 12개월 만에 이제 1000달러에서 1017달러로 1.7%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이 실험이 그리 좋지 못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올해 들어는 결과가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하는데 사용주가 이번 주에 발표한 2020년 1월 업데이트 상황에 따르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는 1월에 55%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는 1000달러가 이제 1550달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는 같은 기간 36% 오른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을 능가한 수치입니다.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월달이 더욱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누구나 상상으로 한 번쯤 해봤던 실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실험 재밌네요. 이 실험 말고 하나 닿던 것이 또 있는데, 매일 2달러씩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1년 뒤 얼마가 되어 있는가 이제 실험했던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맷 오델인데 거의 60%에 달하는 수익률을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인데요. 매일 일정 금액을 조금씩 투자하는 투자법은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금융안정위원회 랜달 컬슨은 우리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랜달 컬스 금융안정위원회 FSB의 의장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 있어 세계 여러 은행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랜달 컬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깨어나야 한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컬슨의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며 이러한 암호화폐와 같은 것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금융 공간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징후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도 이러한 변화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며 곧 닥칠 이제 가혹한 현실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고 하는데 네, 그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전통적인 금융의 성격을 변화시켜 잠재적 유익성과 함께 위해성을 모두 창출하는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빠른 진보는 새로운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 리브라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처음 도입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통화에 대해 몇몇은 지난 몇 년간 스캔들로 물거품이 된 이 회사에 의해 출시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컬슨은 특별히 리브라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코인의 그 자체가 아니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속성, 특히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불쑥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하고 있는데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결제 분야의 혁신 속도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규제와 감독 대응을 신속히 개발할 것을 결의한다. 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형태의 암호화폐를 둘러싼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규제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입법자들이 그들을 통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편안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을 보호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고안된 충분한 규칙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접해온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암호화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특정 국가들이 단순히 사람들이 그것들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바리게이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리브라와 같은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그들의 경제를 손상시키고 그들의 금융 인프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와서 그들의 국가 통화를 손상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크립토 뉴스에 따르게 되면 JP모건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하나의 자산으로 유형을 하나의 자산 유형으로 널리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전통 법정화폐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없었던 강도의 규제 압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을 했는데요. 네, 보고서는 이어서 규제기관이 이들을 다루는 방식이 기존 전통금융 기업을 다루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엄격한 규제와 대가가 높은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9% 하락을 하면서 9,600달러대, 이더리움이 3.5% 하락을 하면서 264달러대, 리플 XRP가 4.41% 하락을 하면서 0.269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0위의 테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하락을 다시 했죠. 이것보다 더욱더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소폭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8% 하락을 한 3.15달러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날보다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62.8%에서 63%로 0.2% 상승을 한 암호화폐 시장의 매우 높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